그러면 주도주인 걸 어떻게 아느냐? 어렵지가 않다. 네. 왜냐? 주도주는 시장에서 알려준다. 7월부터 그래서 이렇게 길게 상승을 이제 정비열이 보여. 예, 깔끔하네. 보이죠. 예. 예. 그래서 여기서 조정을 받은 거고요. 예. 사실 여기서 끝났다고 판단을 하는데 이게 AI가 붙으면서 사실 좀 급반등이 나왔는데 저는 아직도 이거는 잘 모르겠다 네. 말씀을 드리고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24년 1월부터 해서 대세 상승을 했죠. 크게. 네. 사실 여기서도 저는 어느 정도 종료됐다라고 사실 보고 있었는데 종료 진짜 근데 이제 그러니까 올해구나. 작년 말에요. 근데 이제 네. 올해 이렇게 이란 전쟁이 터지면서 그러면서 다시 한번 뭐 상승을 했다가 다시 지금 이제 아마 종료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제 두산 에너빌러티입니다. 예. 지금 작년 1월부터 이제 상승을 시작을 해서 예. 지금 사실은 이제 계속 지금도 가고 있네요. 네, 지금도 가고 있어요. 저는 종료된 게 아니라 이제 너무 일찍 팔았어. 아씨. 1년 반이나 지났기 때문에 이제 약간 신규 매수를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겠다. 예. 효성중공업은 이제 작년 약 한 4월, 5월. 야, 이것도 쫙 벌어지네요. 오. 사실 이때도 비싸다 그랬어요. 뭐 40. 왜냐면 쟤도 올랐잖아. 저는 그렇죠. 다 탐방을 갔었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특히 효성중공업을 뭐 10만 원대 가고 했으니까 제가 생각해도 진짜 40만 원 됐으면 벌써 4배 오르고 한 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400만 원이 갔으니까 지금 이제 1년을 지난 시점이어서 그냥 확률적으로만 30% 정도 생존율이 있다. 네, 더 갈 수도 있습니다. 삼성전자입니다. 작년 이제 9월부터 본격 상승을 시작해가지고 국민주죠, 국민주. 네, 아직 1년도 채 안 됐습니다. 이제 지금 6월이니까. 아유, 정배열이 예쁘네. 정배열이 예쁘네. 그렇죠. 예. 주도주도 가면서 조정을 받습니다. 근데 중간중간 받겠죠. 이걸 뭐 MDD라고 해서 이제 맥시멈 들어다 얼마나 최대 하락률이 얼마나 되느냐 20%를 넘지를 않습니다. 통계적으로요. 그러니까 저는 최근에 막 빠질 때 빠질 때 사모아 계속 이제 근데 정말 신기한 거는 빠지는 날 연락이 안 와요. 네. 꼭 많이 한 10% 오르고 5% 오르고 이런 날 이거 어떻게 사도 돼? 꼭 오르는 날 연락이 와서 저는 포모잖아 일종의 빠지는 날 들어가시라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참고로 제가 보여드린 차트는 모두 다 주봉입니다. 주봉. 네, 저는 일봉 차트를 보지 않고요. 일봉 아니고 주봉. 네, 다 주봉입니다. 이거를 꼭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입니다. 주봉. 세 개 다 나와 있어요. 네. 그다음 현대차 이제 작년 10월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아직 뭐 지금 한 7개월 정도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현대차도 뭐 추천을 드리지만 실적이 좀 뒷받침되는 건 아니고 델타가 폭발하는 그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상승 탄력이나 아니면 상승 기간은 조금 짧을 수는 있다. 다만 다음 주도주가 될 수도 있다라고 강력하니까 왜냐하면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이 이제 휴머노id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 또 한번 강력한 주도주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기존 현대차 판매로는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절대 순이익 영업이익을 뜰 수가 없으니까 없죠. 오히려 플러스 알파 만들려면은 2분기도 실적이 뭐 그닥이어가지고 실적으로는 지금 사실 설명이 안 되고 근데 사실은 밸류에이션 좀 밸류에이션 무관하고 했지만 이제 밸류에이션도 그렇게 높은 건 아니어서 재밌습니다. 이게 복잡한데 이게 사실은 제가 유레카가 3번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제 그 주도 섹터는 계속 바뀌고 수익을 낸다. 첫 번째고 두 번째 유레카가 이제 2년의 벽, 그러니까 2년의 법칙. 그게 두 번째고 이게 이제 세 번째 제가 유레카였습니다. 전체 섹터, 전체 업종을 한 62개가 되는데 월별 수익률 순위를 이렇게 세운 거예요. 좀 잘 안 보이실 텐데 그냥 위에서부터 1, 2, 3, 4라고 보시면 되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게 알겠습니다. 어떤 거를 그러니까 색깔만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으면 이제 순위가 높은 거고. 그러니까 저게 총액이에요, 상승률 계창이니? 그러니까 수익률. 월별 수익률 변화. 그러니까 그 12개월 수익률의 변화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녹색이 2차 전지 관련 업종이에요. 2023년도는 2차 전지 보면은 이제 2차 전지가 다 윗순위를 차지하고 있죠. 그러다가 2024년 되면 이 녹색이 막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빨간색들이 올라와요. 빨간색은 뭐죠? 조방원. 오케이. 올라오면서 이게 25년도에 상단을 완전히 차지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슬슬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조선 방산이 이미 하락을 하기 시작하고 그다음 새로운 노란색이 올라옵니다. 야, 진짜 이게 기가 막힌 인연이네. 이게 뭘까요? 이게 반도체입니다. 노란색이 반도체. 이게 지금 25년도까지, 그러니까 23년, 4년, 5년, 26년 3월까지 나타나는 거거든요. 저는 이거를 사실 제가 가진 데이터로는
약 25년치가 쫙 있는데 이런 식으로 색깔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반복이 되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세 번째 이제 와, 유레카다 이렇게 해서 이걸 책에 제가 총 7개 그러니까 이게 국내만 그런 게 아니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뒷부분에 맞아요. 네, 거기에 미국도 그래서 제가 방사는 이미 좀 종료가 됐다고 보는 게 이게 지금 하락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순위가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주도 섹터로서의 기간은 지난 것 같다. 그러니까 개별 종목으로서는 조금 뭐 달리 움직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체 주도 섹터 주도주가 워낙 더 많이 올라가니까 상대적인 것들이지 빠진 마이너스는 아닌데 그 주도주는 아니다. 그런 거잖아요. 오, 너무 좋네요. 야, 이거 너무 좋습니다. 책에 아주 좀 더 짧은 기간으로 잘 보이게 써놨으니까 책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예, 주도주 사이클 절대 법칙 한규범이고요. 예, 교보문고 가서 사실 수 있고 지금 바로 사세요. 양 온라인으로 이쪽에 ES24 교보문고 다 있으니까 지금 사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뭐 일종의 실전 전략 같은 건데요. 그래서 이제 이거 아까 이제 몇 가지 제가 조건이 되어야 이제 실제 공세 종말점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게 크게 이제 세 가지입니다. 어떤 건가요? 첫 번째는 시간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얼마나 지났느냐.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1년이 지나가게 되면은 생존율 30% 이제 밑으로 가기 때문에 좀 요거는 이제 계속 일종의 워닝. 이제 그래서 제가 뭐 두산에너빌리티나 효성중공업이 이미 1년 반이 지났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실적인 거죠. 이제 델타가 음전이 됐느냐. 그러니까 FN 가이드나 아니면 리포트 보시면 사실은 아니면 공시를 보시면 사실 실적을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직접 다 계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적 지표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이동평균선이 데드크로스가 발생이 됐느냐. 4주 13주의 데드크로스는 대세 상승 중에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다라고 그거는 아니고 이제 확실하게 이제 끝났다라고 판단하는 건 4주 이동평균선과 26주의 데드크로스가 발생이 됐으면 아 이건 정말 이제 끝났다라고 이제 판단을 합니다. 실전 이제 사례로 책에도 있는데요. HD 현대 일렉트릭 23년 4월부터 해서 25년 1월에 이제 공세 종말점을 맞이했는데 보면은 이미 20개월이 지나 있기 때문에 시간으로도 충분히 지났고 델타도 마이너스 25%, 그러니까 25로 음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그 이동평균선도 하회하면서 이때 이제 매도 타이밍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바로 뭐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도 이미 여기서부터 들고 계셨으면 거의 5배 이상 낮았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간 케이스가 이렇게 간 케이스보다 그냥 이렇게 끝나버린 케이스가 더 많겠죠. 제가 200개를 분석했을 때 훨씬 많고요. 그러네요. 우리 확률 게임인데 역시 확률 높은 거 해야지. 이런 현대 일렉트릭이나 이거는 뒤에 그러니까 뭐 다른 개념인데 이제 AI 때문에 어떤 다시 효성중공업이나 뭐 LS 일렉트릭 그 이후에 올라가면서 HD 현대 일렉트릭도 같이 다시 살아나는 뭐 그런 케이스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제가 자가진단 6단계라고 해서 뭐 그러니까 앞에 거는 이제 좀 더 단순화 시킨 거고 이제 내 종목들을 어떻게 봐야 될까 할 때 이 6단계로 한번 제가 만들어 봤어요. 이제 첫 번째는 이동평균선의 질서. 그러니까 정배열이 됐느냐. 정배열. 그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히 이동평균 정배열이라고 주도주가 아니고요. 이 섹터가 주도 섹터냐. 섹터도 주도 섹터. 주도 섹터고 그다음 그 주도 섹터 내에서도 대장주냐. 그 부분을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 주라하다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요거는 지금 말씀드렸던 거 경과 기간, 시간이 얼마나 지났느냐, 그다음 기술적 임계치, 그러니까 그 기술적 지표가 뭐 이동평균선이 깨졌냐 안 깨졌느냐, 그다음 델타 음전환 이게 사실 핵심인데 실적이 이제 처음 봤어 나도. 진짜 델타 실적이 지금 어떻게 그러니까 그 성장률의 변화량이 어떻게 되느냐, 변화율이 어떻게 되느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공세 종말점 징후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포함하면서도 굿뉴스가 나오고 뭐 그런데도 주가가 횡보를 하는 막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막 그러니까 주도주의인데 그러면 이제 이걸 뭐 어떤 징후라고 좀 감각적으로 저는 하나 넣었습니다. 그래서 요 6가지를 좀 제가 6단계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주도주의인 걸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운용을 하는 입장이고 하기 때문에 모델이 있어요. 그래서 주도 섹터 찾는 모델
있는데 네. 일반 투자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렇게 만들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어렵지가 않다. 네. 왜냐? 주도주는 시장에서 알려준다. 그렇겠지. 야, 네, 멋있다. 이미 시장에서 다 알려줍니다. 시장에서 알려준다. 네. 명언입니다. 예. 작년 9월엔 아니었지만 네. 작년 이미 말쯤 됐을 때 이미 시장에서 반도체가 주도 섹터다. 그렇죠. 네, 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사실 이것만 들으셔도 이미 그러니까 주도주가 뭔지는 아실 수가 있고 그렇죠. 그다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대입을 해보셔서 이게 얼마나 남았느냐 뭐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은 네. 너무 주도주 찾는 건 어렵지 않다. 예, 이렇게 해서 아마 주도주 사이클 절대 법칙의 대략적인 개요는 설명해 드렸고요. 책은 훨씬 더 자세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책을 읽으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개별 종목부터 분석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섹터라든지 주도주라든지 한번 직접 한번 관심 있는 종목이라 하더라도 찾아보시는 것들 방법 다 설명돼 있으니까 그대로 한번 따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잘 모르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 17일 날 스마트튜브 당산센터에서 이 책 들고 오시면 북 콘서트 진행할 예정이니까 그때 한번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 아마 관심 있게 보는 이런 주도주 같은 것들이 있으실 테니까 그런 것들 설명해 주시면 노골적으로 아마 그래서 지금 아마 이런 것들 보고 있다라고 아마 추천해 주시지 않을까라고 네.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해 주실 거죠? 아 그럼요. 예. 최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최대한 말씀해 주신다고 하니까 네. 다음 주 수요일 날 뵙도록 하시죠. 매일 코스피가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데 이런 건 어떤 신호로 봐야 될까요?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뭐 코스피가 뭐 이제 거의 9천에 육박하고 있고 네네. 하는데 저는 이거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지금 지수는 의미가 없다. 지수는 의미가 없답니다. 네, 라고 말씀드립니다. 뭐 이유는 이젠 다 아실 거예요. 지금 지수는 그냥 그 두 종목이 얼마나 가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지 거기에 따라가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네. 그 두 종목이 지금 어떠냐가 중요하고요. 이걸 미국 시장을 말씀드려 보면 네. 미국 시장은 M7이 S&P 500이랑 나스닥이 각각 30% 50% 차지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 시장도 이미 M7이 가야 지수가 올라가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사실은 뭐 S&P나 그러니까 나스닥이 뭐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고 하지만 상승률이 아직 1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올해요. YTD로. 네. 코스피는 이미 100%가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지금 M7 종목들이 올해 수익률이 별로 안 좋아요. 안 좋겠죠. 그래서 지수가 그렇게 많이 안 움직인 거고 미국 주도주는 또 다른 주도주입니다. 그렇겠네요. 예, 혹시 뭐 미국 관심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그 다음번 그 오프라인 강의 때 네. 미국 주도주도 말씀을 드릴게요. 아유, 너무, 오늘 일단 너무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유, 와주셔서 소장님께 제가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식시장에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듣는 첫 번째는 무슨 주식을 사야 되느냐, 그렇죠. 무엇을 해야 되시냐. 두 번째는 언제 팔아야 되느냐, 그렇죠. 그다음 세 번째는 비싼 주식인데 왜 계속 오르고 실적은 좋은데 왜 빠지느냐. 그 세 가지 질문이 이제 어떻게 보면 영원한 화두인데. 그렇죠. 저는 일단 오늘 방송을 들으셨으면 어느 정도 설명을 아셨을 거라 생각을 들고요. 네. 그다음에 이 세 가지에 대한 답이 제 책에 있으니까 한번 일독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투자 강의를 찾을 때 어떤 페이지를 떠올리시나요? 수없이 많은 컨텐츠, 너무 많은 강의 정보. 진짜 투자 강의 홈페이지는 스마트튜브 경제 아카데미입니다. 입지, 주식, 세금, 대출, 청약 등 투자와 재테크에 필요한 모든 강의를 한 곳에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단순히 강의 정보만 드리는 것이 아닌 여러분의 지식의 수준을 한 단계 높게 만들어 드립니다. 지금 스마트튜브 경제 아카데미로 오세요. 여러분들의 다음 선택을 위한 출발점입니다.